쿠키 한 마리, 멸치 두 알. 쿠키 한 마리, 멸치 두 알은 물건을 세는 단위 이야기로 각각의 사물마다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파리가 점박이의 밥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데 물건을 세는 단위를 모두 잘못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은 각각의 사물에 대한 단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햇볕이 따사로운 오후에 파리 한 마리가 슝 날아오더니 점박이 밥그릇 위에 내려앉았어. 파리는 슬쩍 점박이를 보더니 냠냠쩝쩝 후다닥 밥을 먹기 시작했어. 바로 그때 졸고 있던 점박이가 딱 눈을 떴지 뭐야? 내 밥에서 내려가. 물끄러미 파리를 바라보던 점박이가 말했어. 퀴퀴한 냄새가 펄펄 풍겨서 와봤더니 이게 네 밥이었니? 아휴 더러워. 파리는 호들갑스럽게 손을 싹싹 비벼댔지. 웃기는군. 훔쳐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더럽다고? 웃기다. 점박이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돌렸어. 그러자 파리가 파르르 떨며 따져 물었지. 뭐라고? 내가 뭘 먹었다는 거야? 이런 건 줘도 안 먹는다. 파리는 밥그릇을 톡톡 찼어. 그래? 넌 뭐 대단한 거라도 먹는 모양이지? 점박이가 말했어. 그럼 넌 내가 무얼 먹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파리는 으스대며 말했어. 그러더니 점박이 밥그릇 위에 턱 걸터 앉았어. 얼마 전 저 아래 하얀 집에 가봤더니 커다란 초콜릿 쿠키 한 마리가 있지 뭐야? 한 마리가 아니라 한 개겠지. 점박이가 피식 웃었어. 하지만 파리는 못 들은 척 계속 말했지. 아무튼 거기서 오렌지 주스도 한 개 먹었어. 얼마나 시원하고 달콤하던지. 파리는 입맛을 쩝쩝 다셨어. 하지만 점박이는 콧방귀를 뀌었어. 한 개가 아니라 한 잔이겠지. 거참 자꾸만 끼어들래? 탱글탱글한 메추리알도 못 먹어봤으면서. 파리가 조용히 하라는 듯 점박이를 흘겨보았어. 고소한 메추리알 2잔을 먹었는데. 그때 점박이가 또 끼어들었어. 메추리알 2잔이 아니라 2알이겠지. 거참! 잔이든 알이든 그게 중요해? 파리가 따져 물었어. 그러자 점박이가 싱글싱글 웃으며 파리를 놀렸지.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네가 먹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뭐? 너 샘나서 그러는 거지? 파리는 억울하다는 듯 팔짝팔짝 뛰었어. 그럼 어제는 뭘 먹었는데? 점박이가 다시 물었어. 요 옆집에서 아주 푸짐하게 먹었지.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알에다가 짭짤한 멸치 2알. 우하하 푸하 아이고 웃겨라. 조기 하나에 멸치 2알이라고? 잘 들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조기 한 마리, 멸치 2마리. 알았어? 점박이는 배를 잡고 웃어댔어. 그때였어. 현관문이 열리자 파리가 날개짓하며 소리쳤어. 저 봐라. 나보고 들어오래. 넌 집 안에 못 들어가지만 난 들어간다. 야구르지? 파리는 휙 현관으로 날아갔어. 그런데 우당탕탕 쿵쾅 현관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 엄마, 파리! 못 들어가게 막아. 파리약이 어디 있지? 화창한 봄날 오후에 파리 한 마리가 허겁지겁 날아갔어. 파리 살려! 사람 2마리가 쫓아온다! 그 말을 듣고 점박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
두 마리가 아니라 두 명이겠지. 물건을 세는 단위에는 근데 여기가 왜 그래? 이리 와봐. 부딪혔어? 일로 와봐. 어디? 여기 입술 어디 쪽이 아파? 알. 아, 너 좀 건조한 것 같다. 립밤 좀 바르자. 너 자고 일어나면 찢어지겠다. 엄마가 립밤 좀 일로 와. 아빠랑 가자. 아빠 거 없으면 아빠 거라도 발라줄게. 일로 와. 근데 아빠 지금 할 수 있어? 여보, 서원이 립밤 있어? 입술 찢어지겠다 하래. 자고 일어나면. 건조. 서원이가 아프다 그래서 봤는데 여기가 지금 쫙 갈라지려고. 그러니까 서원이가 입을 찢어하고 더 아까 거울 보면 그것 때문에 본 건가 본데. 서원이도 바를래? 립밤? 나와. 이제 건조해서 그래 겨울이라. 아 맞다. 서원이도 겨울에 자주 터졌지 가운데. 건조해서. 자기 잘해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립밤 있잖아. 힘줘서 하면 오래 못 써. 조금만 더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 서원이랑 붙여놨어. 이렇게 다 요것도 써. 응? 이거 발라봐. 아래위 다 발라. 한두 번씩만 발라. 일단은 이렇게 뚜껑이가 쉬워. 이렇게 놔둬. 아, 성이 일 잘했다 야. 안 적었어. 안 적었으면 이제 저기 나가지고 찢어질 뻔했어. 건조해서. 자기 거 자기가 간수 잘해. 잃어버리지 않게. 누나도. 이렇게. 누나 아빠 봐봐. 그렇지. 들어가 자. 간수해, 네가 간수해. 안녕하세요. 저 다시 왔습니다. 간수해, 자기 거. 잃어버리지 않게. 난 얘기 잘했어. 제가 뭔가 가- 왜 샤미 왜? 그래서 이제 자. 괜찮지 입술? 원아 부드러워졌지? 응. 어디 여기 물건을 세는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물건을 셀 때 단위를 잘못 말하거나 한 가지 단위로 통일시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도 한 개, 동물도 한 개, 연필도 한 개라고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각각의 사물은 저마다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연필은 연필대로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한 개라고 한다면 사람과 동물을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셀 때는 명이라는 단위를 쓰고 동물을 셀 때는 말이라는 단위를 쓰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물이 있듯이 물건을 세는 단위도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길거리나 가게에서 단위를 붙여 아이와 함께 세어보세요. 또한 켤레와 같이 2개를 묶어서 부르는 단위나 꾸러미처럼 10개를 묶어서 부르는 단위도 가르쳐 주세요. 파리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허풍쟁이 파리는 점박이에게 그동안 자기가 먹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단위는 모두 엉망이었어요. 파리가 어떻게 물건을 세었는지 볼까요? 그리고 점박이가 물건을 센 방법도 함께 보기로 해요. 쿠키 한 마리, 주스 한 개, 메추리알 2잔, 조기 한 알. 쿠키 한 개, 주스 한 잔, 메추리알 2알, 조기 한 마리.
단위를 이용해 물건들을 세어보아요. 방 안에 보이는 물건들을 세어보기로 해요. 액자는 3개, 꽃은 6송이, 옷은 2벌, 연필은 4자루, 책은 5권. 길거리에는 자동차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어떤 사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사람은 몇 명이 있나요? 4명. 나무는 몇 그루가 있나요? 3그루. 강아지는 몇 마리가 있나요? 2마리. 자동차는 몇 대가 있나요? 2대. 쿠키 한 마리 멸치 2알로 만나는 물건 세는 단위 개념놀이. 사물의 길이와 양을 잴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단위라고 해. 그거 나도 알아. 쿠키 한 마리 멸치 2알이라고 하지. 멍청하기는.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쿠키 1개, 주스 1잔, 메추리알 2알, 조기 1마리. 키가 팔이 그치 아빠? 길이니까. 잘 몰라서 그래서 그리. 난 단일 조금 몰랐는데. 괜찮아.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지 뭐. 아니 더나. 우타타 섬의 보물. 우타타 섬의 보물은 10보다 큰 수 더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에게 2자릿수의 연산은 아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조이와 제키는 우타타 섬으로 해적과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면서 10보다 큰 수의 더하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는 조이를 통해 큰 수의 더하기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조이와 제키는 해적을 만났었대. 못 믿겠다고? 들어보면 믿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둘은 해변에 놀러 갔다가 근사한 배 한 척을 발견했지. 조이와 제키는 배에 올라 선장실을 기웃거렸어. 그런데 말소리가 들려서 후다닥 숨었지. 문제를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거 해적 체면이 서질 않는군. 이 종이에 적힌 문제를 풀어야 우타타 섬의 보물을 차지할 텐데. 해적 선장이 한숨을 쉬었어. 아치. 그런데 하필 제키가 재채기를 해서 둘은 꼼짝없이 잡혀버렸대. 제발 돌려보내줘요. 제키가 울면서 부탁하자 선장이 말했어. 좋아. 종이에 적힌 문제를 해결하면 당장 풀어주지. 이렇게 해서 조이와 제키는 해적들과 우타타 섬으로 가게 됐대. 이 섬에 있는 물대새 알과 바다 제비 알 중 어떤 알이 더 많은가? 알이 더 많은 새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라. 우타타 섬에 도착하자 선장은 문제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 만약 문제를 못 풀면 섬에 버리고 갈 줄 알아. 조이는 곰곰 생각하더니 해적들을 시켜 알을 모아오게 했어. 물대새 알이 13개, 바다 제비 알이 12개예요. 어떤 알이 더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조이가 소리쳤어. 조이는 먼저 2 종류의 알을 각각 10개씩 묶었어. 손가락 개수만큼 10개씩 묶으면 세기에 편했으니까. 똑같이 한 묶음씩이었지. 이제 나머지 알만 비교하면 돼요. 물대새 알의 나머지는 3개, 바다제비 알의 나머지는 2개. 그러니까 물대새 알이 바다제비 알보다 1개 더 많아요. 조이가 문제를 풀자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 물대새야. 그러자 물대새가 날아와 종이 한 장을 떨어뜨렸어. 그 종이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적혀 있었지. 2번째 장소는 호수다. 당장 호수로 가자. 해적 선장이 말했어. 호숫가 배에는 갓 잡아올린 물고기들이 팔딱이고 있었지.
조이는 종이에 적힌 대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의 수를 더하면 몇 마리인가? 더한 수만큼 언덕의 계단으로 올라가라. 이것도 10개씩 묶어보면 돼요. 작은 물고기는 한 묶음에 나머지가 0이니까 10마리. 큰 물고기도 한 묶음에 나머지가 0이니까 10마리. 묶음은 묶음끼리,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더하면 두 묶음에 나머지가 0. 모두 20마리예요. 조이가 외치자 모두 헐레벌떡 언덕으로 향했어. 뭐 이리 갈림길이 많아? 두 번째 계단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조이의 말처럼 20번째 계단에 또 다른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어. 그 계단으로 올라가니 아름다운 정원과 나무들이 나타났지. 그리고 떡하니 보물상자가 놓여있지 뭐야. 보물상자 앞에는 문제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 정원에 있는 초록색 열매와 빨간색 열매를 모두 더하면 몇 개인가? 더한 숫자가 적힌 구멍에 열쇠를 꽂아라. 단, 열쇠를 잘못 꽂으면 영원히 열 수 없다. 조이는 초록색 열매와 빨간색 열매를 따서 재빨리 세었어. 이번에도 10개씩 묶어보면 초록색 열매는 한 묶음에 나머지가 1이니까 11개. 빨간색 열매는 한 묶음에 나머지가 4이니까 14개. 묶음은 묶음끼리,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더하면 두 묶음에 나머지가 5. 모두 25개예요. 조이는 세 번째 문제도 쉽게 풀었어. 조이는 25번 구멍에 열쇠를 넣었어. 찰칵 하고 보물상자가 열렸지. 해적들은 잔뜩 기대에 차서 들여다보았어. 이게 뭐야? 보물상자에는 상어 이빨로 만든 목걸이가 들어있을 뿐이었어. 그때 숲속에서 우타타 사람들이 달려나왔지. 해적들과 제키는 너무 놀라 나무 뒤로 숨었어. 세 문제를 모두 풀었으니 지혜로운 왕이 될 만하오.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우타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나서서 조이에게 말했어. 우타타 사람들은 지혜로운 왕을 찾으려고 보물상자를 놓아두었던 거야. 하지만 조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우타타 섬의 왕이 될 수는 없었어. 우타타 사람들은 무척 실망했지만 조이와 제키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대. 해적들은 몰래 보물을 훔치려다가 우타타 사람들에게 폰이 났지. 그래서 멀리 도망쳐 버렸다지 뭐야. 10보다 큰 수 더하기를 알아보아요. 아이에게 두 자릿수의 연산은 아직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배운 더하기 개념을 반드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아이들 대부분이 두 자릿수의 연산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법칙만 기억하면 아주 쉽답니다. 10보다 큰 수는 10씩 묶어서 묶음은 묶음끼리,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세면 된다는 개념을 알려주세요. 수의 연산을 익힐 때는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일, 공기, 블록 등 이용하여 묶음은 묶음끼리, 나머지는 나머지끼리 더해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바나나 10개와 딸기 11개를 더할 경우 각각 10개씩 묶음으로 만든 뒤 묶음끼리 더해서 두 묶음, 나머지끼리 더해서 1개, 모두 합하면 21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우타타 섬에서 조이는 어떻게 수를 더했나요? 작은 물고기와 큰 물고기를 각각 10마리씩 묶었더니 두 묶음의 나머지가 0. 그래서 모두 20마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초록색 열매와 빨간색 열매를 각각 10개씩 묶었더니 초록색 열매는 한 묶음의 나머지가 1, 빨간색 열매는 한 묶음의 나머지가 4, 두 묶음의 나머지가 5니까 모두 25개라는 것을 알았지요. 함께 해보아요. 운동장에 있는 축구공과 야구공은 모두 몇 개인가요? 더해서 맞는 답만 골라 색칠해 보아요. 10 더하기 5는 20, 10 더하기 8은 13, 10 더하기 1은 12, 10 더하기 10은 20, 10 더하기 3은 14, 10 더하기 2는 13. 올빼미 아저씨네 경단가게. 올빼미 아저씨네 경단가게는 묶어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빼미 아저씨는 경단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붉은 여우의 말대로 경단을 5개씩 10개씩 꼬챙이에 꽂아둡니다. 그랬더니 많은 수의 경단을 쉽게 셀 수 있게 되었고 경단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큰 수를 셀 때 하나씩 세는 것보다 5개나 10개씩 묶어서 세면 훨씬 쉽게 셀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왔어요, 왔어. 맛있는 팥경단이 왔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 꿀경단이 왔어요. 올빼미 아저씨네 경단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수북이 쌓인 경단에서 달콤한 냄새가 솔솔. 올빼미 아저씨는 매일 팥경단 50개, 꿀경단 100개를 만들었어요. 팥경단은 10개씩, 팥경단은 5개씩, 꿀경단은 10개씩 봉지에 담아 팔았지요. 오늘도 올빼미 아저씨네 경단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배고픈 고양이도 침을 꼴깍 삼켰지요. 경단이 저렇게 많으니 슬쩍 몇 개 먹어도 모르겠지? 고양이는 팥경단, 꿀경단을 한 개씩 훔쳐 먹었어요. 히히, 내일도 와서 경단을 몰래 먹어야지.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올빼미 아저씨는 머리를 갸웃거렸어요. 거참 이상하네. 5개, 10개씩 팔았는데 왜 팥경단은 4개가 남고 꿀경단은 9개가 남지? 아무리 세어봐도 경단의 수가 하나씩 모자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팥경단은 4개가 남고 꿀경단은 9개가 남았어요. 때마침 잔꽤 많은 붉은 여우가 끼어들었어요. 도둑이 팥경단 1개와 꿀경단 1개를 훔쳐먹었군. 올빼미 아저씨는 붉은 여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랬군. 도둑이 내 경단을 또 훔쳐먹으면 어쩌지? 올빼미 아저씨는 걱정이 되었어요. 붉은 여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뼉을 탁 쳤어요. 꼬챙이에 꽂으면 되지. 팥경단은 5개씩, 꿀경단은 10개씩 꼬챙이에 꽂아서 경단 꼬치로 파는 거야. 그러면 도둑이 1개씩 훔쳐먹기 어려울 테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네. 올빼미 아저씨는 고마워서 붉은 여우에게 남은 경단을 선물로 주었어요. 올빼미 아저씨는 그날 밤에도 경단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붉은 여우가 일러준 대로 팥경단은 5개씩, 꿀경단은 10개씩 꼬챙이에 꽂았어요. 어디 한번 세어볼까? 팥경단은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모두 50개. 꿀경단은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모두 100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왔어요, 왔어. 맛있는 팥경단이 왔어요. 입에서 살살 녹는 꿀경단이 왔어요. 여전히 경단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지요.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렸어요. 어이쿠, 조금 뒤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지요. 아야! 그건 바로 경단 도둑이 지른 소리였어요. 도둑이 누구였냐고요? 먼저 소리를 지른 건 잔꾀 많은 붉은 여우였어요. 붉은 여우는 꼬치를 몰래 숨겨서 도망치려다가 꼬치의 겨드랑이를 찔렸어요. 두 번째로 소리를 지른 건 배고픈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는 꼬치 하나를 통째로 삼키려다 그만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잔꽤 많은 붉은 여우는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도망치지 않고 싹싹 빌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고양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자 올빼미 아저씨는 고양이의 목에 걸린 꼬치를 빼주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네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지요. 고양이는 올빼미 아저씨를 도와서 팥경단 5개, 꿀경단 10개씩을 꼬챙이에 꽂아서 팔았어요. 경단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틈틈이 꼬치를 세어보곤 했지요. 그 뒤로 도둑은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묶어세기를 알아보아요. 수세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세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두 자릿수만 접하게 돼도 수세기가 지루하고 어렵다고 느끼지요. 실제로 몇십, 몇백 이상의 큰 수를 하나하나 세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5와 10 등으로 묶어서 큰 수를 세면 하나씩 셀 때보다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많아 보이는 구슬도 5와 10으로 묶어 세면 몇 개인지 금방 셀 수 있지요. 아이와 함께 묶어 세기를 할 때는 5개씩 묶어 세면 수가 5씩 커지고 10개씩 묶어 세면 10씩 커진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작은 수를 셀 때와 마찬가지로 큰 수를 셀 때도 손가락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수와 같은 5와 10으로 묶어세기를 익히고 나면 아이는 큰 수를 셀 때도 어렵지 않게 느낄 것입니다. 경단이 자꾸만 사라져요. 올빼미 아저씨네 경단이 하나씩 자꾸 없어졌어요. 그래서 팥 경단은 5개씩, 꿀 경단은 10개씩 꼬챙이에 꽂아서 팔게 되었어요. 팥 경단을 5개씩 묶어서 세어보면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개. 꿀 경단을 10개씩 묶어서 세어보면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개. 묶어서 세어보아요. 미미가 예쁜 종이약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세고 또 세도 몇 개인지 헷갈려요. 5개씩 묶어서 세어볼까요? 5개, 10개, 15개, 20개, 25개. 쇠똥구리 형제가 부지런히 쇠똥을 굴려 쇠똥 경단을 만들었어요. 누가 더 많이 만들었니 세어볼까요? 먼저 형이 만든 쇠똥 경단을 5개씩 묶어서 색연필로 그려보아요. 이번에는 동생이 만든 쇠똥 경단을 10개씩 묶어서 색연필로 그려보아요. 올빼미 아저씨네 경단 가게로 만나는 묶어세기 개념놀이. 큰 수를 셀 때는 하나씩 세는 것보다 묶어서 세면 쉽지. 팥경단 50개는 5개씩 묶어서 5, 10, 15, 20, 25, 30, 35, 40, 45, 50개.
꿀 경단 요 100개는 10개씩 묶어서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개. 어때? 이렇게 묶어서 세니까 쉽지?